우리 김우영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김우영 의원은 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맞는 거죠? 말씀은 안 하셔가지고 아니 의원이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렇게 두 개의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검찰이 이렇게 무도하게 2년 3년이란 구형을 한 걸 보시면서 의원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시면서. 검찰이 무도하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예.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은 뭐 다 하고 있겠지만 전 특별히 이제 대표의 정무실장을 예. 얼마 전까지 하셨잖아요. 하면서 그 고난받는 대표의 그 마음의 구석을 이렇게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6월 20일 경이었는데 우상호 의원 전 의원 출판기념회가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국회 도서관에서. 그 직후에 아마 당 대표를 사직하고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서 나가시려고 하는 그 무렵인데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좀 피곤해 보이길래 좀 힘드시죠? 그랬더니 힘들다는 말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원래 잘 안 하시죠. 아유 좀 힘듭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특히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할 일을 못 하는. 그렇죠. 할 일을 못. 그 상황이 좀 개인적으로는 매우 피곤한 일인데 그걸 억지로 잘 견디셔 왔어요. 또 그 순간에는 좀 소외가 참 피곤하다 그런 느낌을 일시적으로 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당원들 속에서 당원대회를 치르면서 당원들 속에서 힘을 얻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시대성, 본인의 역사적인 자기의 사명 그런 거를 이제 고난 속에서 체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역할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본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좀 짠하기도 하고 그래도 대표님께 그걸 또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무실장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현재 윤 대통령은 공사 구분을 자기가 잘한다고 며칠 전에 뻥을 쳤지만 본인은 그랬죠. 맞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는 공적 마인드, 공적 책임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저는 불세출에 가깝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한 성깔 했죠. 예전에. 그러나 실현이 그를 단련시켰고 그래서 그 본인이 작년 또 올해 초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작년 체포동의안 국면 때 단식 투쟁, 그 죽을 만큼은 고통이었다고 했죠. 그 회복하고 당에 복귀하면서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지난 일은 묻어두자였어요. 그 다음에 테러를 당하고 또 복귀한 직후에 나왔던 얘기는 화해를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냥 말로써 하는 행위라면 누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고 나온 말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는 이 분열되어 있고 극단의 대립 상태인데 이걸 치유하고 정말 일하는 나라, 국민을 위해서 작동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만한 사람이 없다. 시대가 이런 사람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고 저도 변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재명 대표 보여준 그런 모습이 정말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안기령 위원장님 왜 보수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를 자꾸 악마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렇겠죠. 무서우니까. 겁나니까 그렇겠죠. 충분히 그럴 것 같네. 네.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너무 짧은 얘기긴 하지만. 네,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 사람이 더 크는 게 싫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길을 쓰고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탄원서를 저희가 지금 릴레이 서명을 받고 있잖아요, 의원님. 이 탄원서가 왜 중요한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은데. 그 댓글로 많은 분들이 김우영 의원님 반가워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깜비님도 김우영 의원님 탄원서 서명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진심을 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작년 그 체포동의안 국면 때 불과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 속에 80만 명이 넘는 탄원 서명을
받았었죠. 예. 그 중에 이제 제가 있던 더민주혁신회의가 38만 명 받았어요. 민주당 차원에서 40만 받았고 네. 그때 잠복되어 있던 대중들의 그 울분과 예. 정의를 찾고자 하는 그 열정을 예. 저는 그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서명들을 그 구글 폼으로 예. 해주면서 아 정말 이렇게 압도적인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사실 기각돼서 돌아오실 때 예. 그 사실 기적과도 같은 기적 같은 일이었죠. 진짜. 그때는 뭐 검찰을 포함해서 네. 언론, 국힘뿐만 아니라 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일부도 이 사람을 제거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익 예. 추구 세력들이 화가 납니다. 그날만을 네. 기다리면서 그랬었어요. 8개월 동안 네, 저강도 압박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선 게 당원들과 대중들의 적극적인 탄원 지지 서명이었습니다. 예, 이미 입증된 거고 또 법원이 판단을 할 때도 법원도 사람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정성이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하고 있고 네.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어떠한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바가 확인되고 있지 않는. 그렇죠. 근데 벌써 20년 전에, 맞아요. 22년 전에 위증교사 네, 그걸 그 건을 가지고 다시 그다음에 사람의 기억과 인식을 네.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수 이거는 그 대한민국의 민주 국가라고 하는 또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예.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틀에 가까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죄를 지어야 처벌할 수 있는 그럼요. 것이고요. 네. 규정이 있어야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규정에도 없어요.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거는 네. 그걸 가져다가 처벌하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유 행위라는 말을 만들어서 아니 그럼 교유 행위는 보통 뭐 그 검찰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뭐 술을 같이 먹거나 밥을 같이 먹거나. 그 이재명 대표가 그분하고 개인적이라고 물어봤어요. 질문도 개인적으로 김문기 씨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아는 것과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 네. 아니 의원님도 사실 많은 사람을 알고 또 얼굴은 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는 알지만 개인적으로 안다고 표현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예. 서영교 의원이 예. 뭐 법원장이었는지 어떤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예. 그 지금 현재 그 대국회 업무를 하고 있는 스태프들 명단을 쭉 불렀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분이 있느냐? 예.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렇죠. 저도 구청에 있었습니다만 2,000명 가까운 맞아요. 공무원들 예. 거기에 이제 팀장급 수십 명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많죠. 한때 뭐 MT를 같이 가거나 예. 같이 일을 하거나 예. 얼굴은 알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결제를 어떻게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시간이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 순간에는 잘 몰랐지만 그 나중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맞아요. 때 대장동. 네, 네, 그때 맞아요. 그 그분을 알게 알게 됐다. 되었다라고 그거를 이제 받아서. 말씀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잘 몰랐는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네네. 동안. 네.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확인차 연락하면서 맞아요. 그 업무를 했었구나.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게 어떤 처벌의 영역입니까? 안 되죠. 처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기소 되는 거죠.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 기소한 검사는 응당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치러야죠. 당연히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네. 한종덕님이 시각장애인인 저도 서명했습니다 하셨고요.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담님이 대구입니다. 우리 딸이 친구 2명 서명 완료했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황소영님이 서명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하셨거든요. 네. 네, 정말 간단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셔서 그렇지 아시기만 하면 모두 다 공감하니까 그럼요. 금방. 해주시거든요. 네, 링크 고정 댓글에 있고요. 그리고 웹자보 QR 코드로도 접속하실 수 있고 네. 이재명 무죄탄원.com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하실 수 있습니다. 레몬님도 가족 서명 완료하셨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홍보했다, 서명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말용님은 최진봉님 항상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깨알잖아. 감사드리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그 태블릿 PC 나왔을 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그거보다 더 낮아요.
이거 위험한 실효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정권이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이 정권은 어떤 대안과 생산 그런 영역이 아니라 분풀이 용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수가 치명적인 어떤 괴멸 상태에 빠졌던 것에 대한 응징과 보복적 차원에서 그 대안을 찾았던 것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이성적 충동 상태에서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국가관, 미래에 대한 비전, 그 어떤 것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솔직히 홧김에 뭐 한 거죠. 그 저 보수분들도 상당히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많은 분, 제가 만난 분도 많이 후회하더라고요. 후회하신다면 빨리 탄원 서명해야 돼요. 우리 저 아까 그 이영수 위원장이 경북도당 위원장인데 우리 이재명 대표도 고향이 경북 아닙니까? 맞아, 안동이시죠. 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북이 아니라 경북이라고. 여기 경북. 안기령 위원장도 경북입니다. 경북이 이제 뭐 의성이나 이런데 또 안동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습니다. 맞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보수는 정당성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안정적이고 법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수가 아니고 현 정권은 그냥 백정입니다. 백정.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사 구분 안 되고 자기 가족, 마누라 그 하나만을 위해서 이 나라를 망쳐먹고 있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 검찰 우리 그 저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가 키워놓은 소위 제가 생각하는 대학 그 무슨 법대는 국립 사립대입니다. 국립 사립대. 나라의 세금으로 그들 교납금 채워주고 공부시켜놨더니 다 사적 이익관계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검사되고 말이죠. 맞아요. 저 법원 얘기는 안 합니다. 법은 최후의 보루고 보루니까. 마지막 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사들의 행포에 대해서는 법관들도 잘 알 겁니다. 그럼요. 알죠. 아니 재판부가 이제 어떤 판결을 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 시청자분들도 마음속에 찜찜한 게 사법부가 정말 공정하게 해줄까 이게 대한 의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원이 그래서 중요할 것 같고 또 의원님도 좀 재판부에게 뭐 부탁이란 표현까지보다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이번 이재명 대표 두 가지 선고 물론 재판부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좀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이재명 대표를 가까이서 이렇게 보좌를 하면서 단 한 마디도 법관과 법원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어요. 비판적인 의식을 피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하고 국회가 갖고 있는 검사 탄핵권 정당한 견제와 균형의 입장에서의 권한 행사는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어떤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적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네, 그 법원도 법의 양심에 따라서 뭐 법관의 어떤 사적인 어떤 이익이나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법치라고 하는 것, 정의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법원의 법관님들이 보여주셔야 한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고난의 역사,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서 꾸준히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고 발전을 거듭해 왔잖아요. 근데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세운 모든 성과가 하루아침에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네, 나라가 서야 법치도 있고 나라가 서야 정의가 있을 맞습니다. 거고 나라가 서야 보수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보수 유권자분들한테도 지금 보수하고 진보, 국힘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가 아니다. 나라 망치고 있는 극단의 일부 국정농단 세력과 그렇지 않은 애국자들 간의 그 대결 구도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 달라.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의 권력을 사익화하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한 번도 사과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맞아요. 우리의 병사들, 우리의 국민들의 자식들을 젊은이들, 그들을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낭패막이로 내세우려고 하는 그 뻔뻔한 시도를 하면서도 어떠한 죄책감도 없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안 되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척점에 이재명이라는 선량한 공적 행정가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언론과 검찰로부터 수없이 죄인화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 주창자가
한동훈이었습니다. 한동훈이. 한동훈이었죠. 맞아요. 한동훈이는 자기가 필요하면은 대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무슨 민생 우선 얘기하고 앉아 있고 지금 그 꼬리를 내렸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 상황은 국민들의 힘으로 네, 맞습니다. 이 정권의 악행을 포위 고립 선멸시키고 있고 최종적으로 법관들의 양심에 의한 판단만 남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고비를 넘어서면 예. 민주당이 잘 되는 것, 이재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예.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네. 망가진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안기령 위원장도 어제 집회에 참여해서 거기 그 국민들의 목소리, 거기 네. 참여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왜 그걸 국민의힘은 부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써 부인하려고 그래요. 네.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초록은 동색이라고 네. 한동훈이 한때는 뭐 윤석열한테 가서 구박받고 인적 청산 요구하고 그러다가 네. 근래 왜 갑자기 또 저렇게 그러니까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냐? 네. 그게 이 재판에 대한 재판에 대한 이 재판에 것 때문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중계 네, 그래서 하자라고 하는 생중계 것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예. 본인들 스스로 자정하고 일어설 힘이 없어서 제1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괴롭혀서 그걸 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넘어가려고. 한심하고 집권 여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혜님이 저희 집도 총동원해서 서명 네. 완료했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죄 탄원 서명 수가 94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우와. 네, 이제 그리고 얼마 안 많은 남았습니다. 분들이 서로 홍보하자라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 있고요. 네. 정직이 가장 오래 간다님은 QR보다 링크가 더 편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되겠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QR 코드 접속이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도와드린다, 네. 도와드렸다라는 그것도 좋은 의견도 많이 생각이네요.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지금 뭐 94만 명까지 갔으니까 100만 명 곧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안에 될 것 이 같은데요. 방송 안에 안에는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될까요? 네, 6시까지니까. 좋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네. 그 기쁜 소식을 이 방송에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김우영 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셨잖아요. 은평구청장을 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실적들을 보면 행정가로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 행정 능력은 이미 검증됐다고 봐야겠죠. 네, 저도 같은 이제 행정가의 입장에서 이재명이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 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저희가 2010년부터 시작을 같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2010년에 지방선거 때 대거 노무현 키즈들이 등장을 해서 마을 자치 또 생산적인 어떤 복지 또 뭐 새로운 청년 배당이라든가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그런 걸 시도하는 가운데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좀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랬었죠. 처음에는. 근데 행정하는 사람들이 갖는 편향이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성과주의. 그렇죠. 그래서 정부한테도 손 벌리고 뭐 이게 통합 운운하면서 사실은 정체성을 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재명은 끝없이 싸웠습니다. 중앙 정부와도 싸우고. 특히 박근혜 정부. 맞아요. 많이 싸웠죠. 부딪히고. 거기서 당연히 기초지자체장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주민 복리를 위해서 산후조리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복지를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성남시가 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폐기하라고 압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정부하고 만나가지고 교부금이나 좀 더 주시오 할 만한데 광화문에서 단식을 했습니다. 맞아요. 단식했었어요. 그러면서 싸우면서 이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 또 중앙 정부가 지방 자치를 우습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싸웠습니다. 싸움을 통해서 이재명은 그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뭘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냐라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의 그 현 정부, 그러니까 그 당시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대변자로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든 행정이든 간에 불의에 그냥 타협하면 수많은 사람이 더 큰 불이익을 본다. 맞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그 과정을 통해서 맞부딪혀 나가고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내세워서 이거에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어필을 해왔죠. 맞습니다. 문제 해결을 했고 뭐 계곡 정리 같은 경우도
그랬고 코로나 때 또 직접 그 어디야 신천지인가 거기 직접까지 행정 집행도 했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서울시 부시장으로 박원순 시장이 부재했을 때 그때 서울 경기가 같은 교통권이기 때문에 대책을 같이 세웠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그 행정가가 갖는 예방적인 그 위기 관리 그 능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요. 뭐 마스크 쓰기 의무화라든가, 뭐 집합 금지라든가, 신천지나 그 정광훈 목사의 그 저 방역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조사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은 경찰이나 검찰한테 넘겨버리고 실제 행위를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타격 때문에. 근데 이재명이라는 그 분은 직접 행정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특사경도 운영하고 특사경을 동원해가지고 현장에 갔죠. 바로 갔어요. 그걸 보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이 경기도처럼 하면 좋겠다. 맞아요. 경기도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K 방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틀을 쌓았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경기도가 맨 먼저 했어요. 그 당시 기억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하고도 그런 게 있었죠. 많이 갈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눈치 안 보는 거잖아요. 그게 뭐 어떤 정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들,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본인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념적인 지도자로 저는 보지 않아요. 실용주의자거든요. 실리 위주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절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돈 한 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원리의 어떤 작동 원리를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뭐 경제학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사는 문제.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검찰공화국으로 눈에 보여지지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재부 공화국이거든요. 그렇죠. 기재부 공화국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곳간에 가둬놓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그 핑계를 대가면서 서민 경제가 말라가고 있는데 재정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그걸 안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저 현 정권은 기재부 등에 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죠. 해외 돌아다니면서 쇼핑이나 하고 말이죠. 아유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자, 김 의원님 곧 보내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홍보 한번 하고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원 서명.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내일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탄원, 그러니까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있고요. 그리고 웹자보 QR코드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무죄 탄원.com으로 입력하셔서 들어가셔도 서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탄원 그 서명했다라는 댓글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김우영 의원님께서 이 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나는 명대사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하신 말씀. 조선 500년 이래로 권력에 맞서 권력과 싸우다가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의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허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 때 허균이 아주 그 혁신적인 그 계급 타파 그런 주장을 했죠. 허균은 그 시대의 악마였습니다. 그래서 능지처참을 당했죠. 제가 강릉에 있을 때 허균 그 생가에 우리 그 이재명 당시 대표를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균의 얘기를 했더니 본인 잘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상황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으로 그렇게 공격받았지 않습니까? 대장동은 어떤 겁니까?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총연합체였어요. 그렇죠. 토건, 거기에 금융, 금융 재벌, 거기에 법조, 법조까지. 그 중에 검찰, 수원지검, 기득권의 총연합과 맞붙은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시대적 혁신가가 그러면서 그를 허균처럼 악마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악마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재명은 2010년도부터 공인이 되었고 2022년까지 공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였고요. 그다음에 정당의 공당의 대표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단 누구한테 돈 1,0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까? 단 누구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무슨 사업에 있어서
뭐 자기가 이익을 추구했습니까? 없어요. 나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개인이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금까지. 1년 4개월 탈탈 털어도 네, 없어요. 네. 사람들은 웬만하면 먼지가 나올 만한데.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제3자 그걸 건 거 아니에요. 14년을 털었습니다. 14년을. 맞아요. 그 와중에도 그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는 참 기적적인 일이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단체장 시절에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과 그 팥장이라고 있습니다. 저 누구죠? 우리 윤선. 장윤선 기자랑 팥장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셨군요. 박원순 시장, 성남시장 이재명, 저 자치분권을 말할 때였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때 이재명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치분권을 말하다가 계속 글러가는 게 도감청. 그 박근혜 정부가 계속 도감청을 하고 그 사찰한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만회하고 보완하고 방어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를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방어 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CTV 달았죠. 성남시장실에. 자기 시장실에 달았어요. 네, 그리고 뭐 어항 속에 금붕어다. 그렇죠. 참모들한테.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가집에 가요. 그러면 공무원이 혹은 뭐 선출직 그 정치인이 뭐 뭔가 이렇게 조의금 이런 거를 사적으로 많이 내고 하면 그게 문제 되지 않습니까? 문제 되죠, 정치적으로. 그런데도 인연관계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뭐 저 사람은 내야지 이렇게들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단 한 번도 조의금을 안 했어요. 그렇게 뒤로 파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안 하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10수년 동안 노출되어서 끝없이 견제받고 수사받고 감사받고 했던 사람에게 그의 능지처참 시도를 하고 있는 이 검사들의 이 횡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양심을 대변하는 법관님들은 반드시 있는 그대로를 판결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북에서 대구에서 또 강원도에서 하나 던져주는 그 탄원 서명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쓰임새를 나라를 위해서 이 풍지박산 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그의 경험과 단련된 그 과정이 반드시 쓰임새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함께 해달라. 하나의 서명 자체가 이재명을 그 정당성을 부여받게 할 것이다.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김종환님이 93세 되신 저희 어머님도 서명 완료하셨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는 댓글도 있는데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되고 그런데 또 조금 더 효과적인 건 개별적으로 문자나 카톡 보내는 거라고 해요. 그렇게 보내야 서명으로 좀 더 이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서명했다라는 댓글 남겨주고 주셨고. 계시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자, 저 이제 우리 김우영 의원하고 얘기하는 동안 실시간 시청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디올 라인님이 파워블로거시라고 블로그에 올렸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김우영 의원님과 인사를 나눠야 될 시간인데 의원님 마지막으로 그 우리 시청자분들 물론 방금 뭐 탄원 서명에서 얘기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를 정말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분으로서 이재명 어떤 정치인인지 또 반드시 이재명이 뭐 저는 개인 소망이니까요. 그냥 다음 대권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되는 걸 저는 바라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기 어렵다면 이재명에 대해서 왜 지지를 해야 되는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정무실장으로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해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내지 않는다예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늘어간다. 퇴보가 없다. 작지만 계속 진보하고 발전한다. 그런 분에게 날개는 고사하고 꺾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분은 절대 꺾일 분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빈틈을 찾고 살아있는 것들은 방법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냥
어설픈 정당이 아닙니다. 내부의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예.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를 얻었고요. 예. 압도적 다수를 얻었지만 가장 광포한 그런 대통령 하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예. 이거 국민의 아픔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련을 돌파해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예. 기회를 주시면 예. 그 기회를 꼭 만들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우영 의원님 함께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얘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꼭 함께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